사자성어 중에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죠. 뛰어난 부모 밑에서 못난 자식이 나온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다룰 사건의 범인은 이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소노 카즈아키. 효고현 카코가와시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남동생이 둘이 있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도 처음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엔 비영리 단체를 설립, 동남아시아의 빈민층에게 헌옷을 보내는 등의 자선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런 선행은 지역 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아버지의 평판은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남인 이소노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화가 나면 톱을 휘두르는 등 굉장히 난폭한 성격이었고, 이런 폭력성은 그가 중학생이 되어도 여전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 시절 그는 흉기를 들고 동급생의 뒤를 쫓아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성적도 좋지 않았던 데다 문제만 일으켰던 그는 결국 야간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여기서도 동급생에게 흉기를 보여주는 등 여러 문제 행위를 일삼았기에 결국 야간 고등학교마저도 중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가 일했던 식료품점의 사장에 따르면 다소 개구쟁이 같은 면이 있지만 일할 때는 진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어머니는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일로 아버지와 크게 싸웠고, 이를 계기로 그의 부모님은 별거 생활을 시작,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불량한 생활을 보내던 그는 2015년 여름 친구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류노스케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만남은 범죄의 시작이기도 했죠. 이소노가 소개받은 이 여성의 이름은 오야마 마시로. 오카야마현 출신인 그녀는 조용한 성격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꼬박꼬박 저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옷도 잘 사지 않고 부모님이 사주신 옷을 입던 다소 수수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겐 어릴 적부터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우가 되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우 전문학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이었음에도 친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평범한 여성이 이소노 같은 불량배를 소개받은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녀는 금전적으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20만엔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줬었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곤란해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듣게 된 그녀의 친구가 떼인 돈 회수를 위해 불량배였던 이소노를 소개했던 것이죠. 이소노는 만일 빌려준 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으면 자신도 일정 금액을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했고,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소노는 전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유명한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의 조직원이라며 돈을 내놓으라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겁에 질린 전 남친은 매달 2만엔씩 송금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렇게 그의 빚 독촉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떼인 돈 대신 받아주는 불량배 수준이지만 사실 그녀가 소개받은 이 이소노라는 인물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시로 씨에게 보다 큰 돈을 뜯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소노는 그녀에게 현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 라며 거짓 투자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들키면 곤란하니까 전화로 이야기하자며 메시지나 목격자 등의 증거가 남지 않도록 전화를 통해 투자에 관해 대화했다고 하네요. 2015년 12월 6일, 이날 마시로 씨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오사카 스이타시에 있는 상업시설인 엑스포시티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시로 씨는 친구에게 일이 좀 있어서 카코가와로 간다는 말을 남긴 후 전철을 타고 카코가와 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밤 마시로 씨의 어머니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9일은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어째서인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음 날인 10일 성우학원 레슨에도 참석하지 않았기에 부모님은 그녀에게 몇 번이고 전화나 메시지를 남겼지만 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죠. 결국 보다 못한 부모님은 12월 1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사태가 급변하게 됩니다. 2015년 12월 12일 효고현 카코가와에 강변을 걷던 한 중학생이 뭔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사람이었죠. 발견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회수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실종되었던 마시로 씨로 밝혀집니다. 당시 그녀는 6일 밤 JR 카코가와역 근처에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것이죠. 부검 결과 그녀는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로 머리 오른쪽을 수회에 걸쳐 공격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신엔 방어흔이 전혀 없었다 보니 방어할 새도 없이 갑자기 공격당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경찰이 그녀의 인간관계와 더불어 금전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실종 당일 카코가와로 향하기 직전 ATM에서 약 120만 엔에 가까운 큰 금액을 인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금전 문제가 얽힌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 단서를 얻기 위해 그녀의 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방에서 의문의 메모가 한 장 발견됩니다. 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의심해 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코가와의 류노스케. 경찰은 이 류노스케라는 남성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고 그녀의 발견으로부터 2개월 후인 2016년 2월 18일 생전 마시로 씨가 남긴 메모 덕에 가까스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것은 이소노 카즈아키였죠. 체포된 이소노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행 전날 밤 그는 마시로 씨에게 전화로 현금 120만 엔을 들고 카코가와로 와라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카코가와에 도착한 그녀가 이소노가 말한 장소로 이동하자 그는 큰 돈을 가진 그녀를 급습, 가지고 있던 망치를 마시로 씨의 머리를 향해 10회 이상 휘둘러 살해했던 것이죠. 이후 이소노는 마시로 씨의 코트나 가방 등의 유류품을 유기한 후 현금만 가지고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빼앗은 돈을 어디에 썼냐 묻자 그는 새 오토바이를 샀고 개조하는 데 썼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 그의 주도 면밀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시로 씨 살해 이후 그는 범인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위장 공작을 펼쳤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마시로 씨의 전남친 직장에 다시금 쳐들어가 마시로랑 연락이 닿지 않아서 확인차 와봤다. 네가 감금하고 있지 라며 마시로 씨를 찾는 듯한 연기를 했던 것이죠. 경찰이 그에게 살해 이유를 묻자 그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돈을 뜯어낸 사실을 들킬까봐 마시로 씨를 살해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재판에서 이소노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징역 27년을 주장한 반면 변호 측은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살인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닌 호신용으로 평상시부터 들고 다녔던 물건이다 라며 징역 18년이 적당하다 주장했는데요. 마시로 씨의 유족은 말뿐인 반성 따윈 필요 없다. 딸에겐 수많은 꿈과 미래가 있었다. 사형을 원한다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네요. 재판에서 이소노는 내가 벌인 범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 면목 없는 일을 했다.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 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마시로 씨의 신뢰를 배신한 비열한 범행이다 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판결에 이소노는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징역 22년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났습니다만 이 사건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시로 씨는 범행 당일 이소노에게 120만 엔이라는 거금을 들고 갔지만 메모를 남긴 시점에서 그를 믿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큰 금액을 상대를 믿지 않으면서도 대체 왜 들고 갔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이 남다 보니 어쩌면 범인의 일방적인 진술과는 다른 밝혀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